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메뉴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시죠? 그것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촬영한 뒤에 비밀번호 1264057을 입력하셔야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검색을 통해 입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하셔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3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이슈됐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위메이드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은행 전략적 투자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메이드 정말 굳건한데요. 오늘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15만 원 선까지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15만 800원에 오늘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에 급등세 보여주면서 15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와 주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위메이드 그룹주죠. 위메이드 맥스는 오늘 18.45% 상승을 하면서 4만 450원 선까지 도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역시나 또 42,200원 선까지 급등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 게임주들 약세 흐름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위메이드 또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는 거 외국인들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담았다는 거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디지털 자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위메이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위메이드 맥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개인분들이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가면서 월 초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와 주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또 좋은 건 뭐냐면 공매도 수량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진짜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 개인분들 투자하기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종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기관이 지금 이제 떠느라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해주는데 외국인들이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외국인들이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나 모두 굉장히 투자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금 올 한 해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포트에 담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메이드 이제는 또 포트에 좀 담아봐도 좋을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게임주들도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역시나 좀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많이 하기도 했고 게임주들도 좀 오늘 상승폭이 좀 컸던 모습이었는데요. 넵튠과 NC소프트, 넥슨GT도 다 빨간불 켜는 하루였고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드래곤플라이가 6.5% 상승, 다날 1.5%, 네오위즈 홀딩스 4.3%, 컴투스 5%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펄어비스 2%, 한빛소프트가 8% 상승을 했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이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게임즈를 좀 올라왔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좀 걱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저는 카카오 전반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네. 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오랫동안 좀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매국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분들이 정말 이젠 지쳐서 떨어져서 팔고 나가면 그때쯤 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카카오 관련주들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카카오에 신규 진입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신규 집은 지금 좀 말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에 지금 굉장히 팔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투자를 하는데 이 카카오 관련주들은 지금 양 세력이 모두 다 팔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최근에 이 빠질 때 엄청나게 이 하락을 주도하는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이 종목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작년부터 이 카카오 관련주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죠. 여러 가지 오너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초반에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올 한 해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조금 논외로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약간 여러 가지 다른 게임주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 좀 정리를 할 때 이제 게임주가 끝났나 이런 기사들이 났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정리하고 다시금 투자를 더 많이 늘려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관들이 정리하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주워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임주들 지금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게임들이 VR을 쓰고 하는 가상현실에서 진행되는 게임들을 변모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었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이 이제는 VR을 쓰고 자신이 직접 행동함을 통해서 이 가상현실을 구현내는 게임이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아직은 뉴스거리만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올해 실적과 여러 가지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섹터를 조금 논외로 하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게임 섹터들 중에서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고 기술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이 게임들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NFT 관련주입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 이 기업 가치가 16조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NFT 차세대 먹거리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NFT 관련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컴 MDS 5.7%, 컴투스도 NFT 관련주로 1.14% 게임주와 엮여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네요. N게임도요 4.6% 상승을 했고 드래곤플라이 A스토리 6%, 7% 상승률 보였습니다. NFT 관련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컴투스 홀딩스가 7.6%로 좀 상승세가 컸습니다. 이 게임주와 연관이 되어서 NFT 좀 상승을 많이 또 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게임주와 이 NFT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게임 회사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전략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좋은 인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서 얼마나 좋은 기술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는 이걸 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NFT 지금 사실은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만화가들, 뭐 소설가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가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NFT 시장에 내놔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앞으로는 만화도 그림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장이 정말 많은 풍성한 먹거리가 있다는 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과연 어느 부분까지가 이 산업에 포함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테리어 업체들도 이제는 NFT 그리고 가상현실에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도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놓은 이 전시장에 가서 봤는데, 이제는 가상현실에서 접속해서 집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부분은 고치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인테리어를 바꾸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바로 가상현실에서 적용하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NFT에 구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NFT에 구현한 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그런 기술이 앞으로는 더 대두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NFT 생각하면 지금은 뭐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고 조금 우리랑은 동떨어져 있는 얘기 같지만 점점 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NFT 안에 있는 이 온라인 상에 있는 CU 한강공원점에 그렇게 많은 손님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실제 한강을 가는 것과 이제 가는 이 온라인상에서 들어가는 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한강에 가서 구경하는 이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NFT 관련주 게임주와 또 이 여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메타버스도 좀 NFT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제히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네,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1%, 최대는 4% 넘게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보였네요. 덱스터도 1%, 알체라 2.3%, 자이언트 스탬프는 조금 쉬어갔습니다. 칩스앤 미디어가 오늘 6.4% 상승을 했고요. 여러 종목들 상승한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오늘뿐만 아니라 또 향후의 전망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메타버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뉴스와 함께 기대력을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떤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이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작년부터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해 왔고 많은 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외국에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 이 만들어진 이 현실을 우리의 현실에 구현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앞서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건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 안에 구현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우리 현실 세계로 넘어오게 되는 이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어떤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옛날에 톰 크루즈가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에서 보면 사람은 그 안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밥을 먹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가 정말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데, 이제 정말 그런 기술들이 코앞에 나온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들,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또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기 전에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세한 전략들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종목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LG화학인데요. 5일 연속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70만 원 선까지 오늘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LG화학 오늘 급등세였네요. 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1만 9천 원 선까지 도약을 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찬찬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61만 1,000원 선이 1월 초에 있었는데 10만 원 선이 훌쩍 상승을 하는 모습, 넘게 올라낸 모습이었네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좀 업등락이 있었습니다. 12월 초까지만 해도 70만 원 선이 넘어섰던 종목이었는데 하락세 보였다가 1월 초부터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LG화학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은 이 LG화학이 조금 요새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를 하겠다. 그래서 IPO를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 IPO를 기다리는 자금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IPO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공모가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꺼번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작년 그리고 재작년이 IPO들이 굉장히 커다랗게 일어나면서 따따상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욱더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LG화학이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내보낸다고 해서 완전히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들을 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에 여러 가지 또 생산 분야를 담당해 줄 거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를 한다면 같은 매출로 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 개인 보유장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줄였지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삽먹고 있습니다. 또 지금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 LG화학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서 개인 분들도 이제 LG화학 좀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올해를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LG화학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LG화학 그러면 화학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측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천연가스나 석유 파동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이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슈를 받는 기업이 바로 LG화학입니다. 또 최근에 요소수 대련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이 딱 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한다고 해서 안 좋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매수를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단기간에 사실은 빠질 때도 정말 급락으로 엄청나게 빠졌지만 그런 부분들 정말 급등으로 지금 연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볼 때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면 개인분들도 조금 같이 투자해 볼 만한 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점 이제 정말 딱 60만 원 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요. 75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5만 원 선에 부딪히면 이제 조금 조정이 올 수 있겠으나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더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도 덧붙여 해주셨네요. 2차 전지 3대장으로 불리는 또 LG화학, 오늘의 이 2차 전지 3대장 중에 LG화학만 또 홀로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좀 약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 LG화학과 더불어 2차 전지의 또 미래를 올 한 해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LG화학도 똑같은 현상을 겪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폭발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볼 때 이 내년에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내년에는 각형 배터리가 분명히 차세대 선도 주자로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정말 그대로 지금 연초부터 각형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각형 배터리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이 각형 배터리가 얼만큼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각형 배터리의 틀을 만드는 회사부터 연초에 사실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에 이제 모든 이 배터리의 관심사들이 쏠릴 것 같고요.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동안 이제 리튬 이온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다면 그런 관심들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각형 에너지 배터리에 굉장히 쏠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그 외부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들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배터리 작년에 이어서도 또 올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니까 배터리 관련주들도 절대로 이 포트에서 빼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배터리 관련주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이 톡방 상담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독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고민 카카오입니다. 네, 앞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25%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0만 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종가 보합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장중에 10만 1,5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모습이었네요. 10만 원이니 다행히 오늘은 깨지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카카오의 급락세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3천 원이었던 12월 10일 부근께에서 그 이후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10만 원 선이 좀 빠지기도 했던 모습 보였네요.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2만 5천 원, 비중 25%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카카오 조금 저는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힘든 관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1월 달 들어서 그나마도 갖고 있던 기관과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거의 제로섬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여러 가지 물량을 받쳐주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지 만약에 개인들이 빠져나갔다 그렇다면 카카오의 주가가 정말 무너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1월 들어서 또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굉장히 많이 또 팔았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카카오가 여러 가지 힘든 면을 한동안 겪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아직 작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슈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는 기미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는 사실은 저는 비중이 25%시지만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쭉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2만 5천 원 사실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10만 원 지금 사실은 최저를 9만 9천 원까지 찍고 다시 이제 조금 올라왔지만 10만 원 위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긴 호흡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본다면 카카오가 이렇게 그냥 주가가 딱 흘러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반등 포인트를 찾아서 반등해 줄 것 같은데 이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카카오를 더 매수하거나 팔아버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종목은 내 포트 안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익절을 할 때까지 기다려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인데요. 매수가는 79,0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KTNG 오늘의 종가 상황 78,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약조정 받았습니다. 오늘의 종가 78,400원, 장중에 가장 저가였습니다. 오늘의 저가가 종가였는데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86,600원 선까지 가기도 했던 12월 중순 그 이후로 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월 초에 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78,200원 선까지 오늘 좀 빠지기도 했었네요. 매수가 79,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보면 이 KTNG가 연초에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연중에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 이와 같은 가격대가 바로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이 담배 이야기 때문에 또 마리화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흐름을 최근에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진생이죠. 우리 홍삼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해외로 굉장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담배 쪽만 볼 것이 아니라 홍삼의 매출도 같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 상황에서 지금 개인의 면역력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대인데 이런 부분을 타고 홍삼의 매출이 또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딱 가격대가 사실은 정말 최저점에 들어가시는 가격이라 비중 10%지만 충분히 올 한 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손절을 걱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 익절을 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볼 때 딱 8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그 다음 구간을 잡아본다면 83,000원 이 정도까지 2차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장기적인 포트에 담아두시고 이 종목으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다가서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TNG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요. 예림당입니다. 매수가는 4,428원, 비중 15%라고 합니다. 예림당 오늘의 종가 네, 오늘 2% 하락을 했는데 매수가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네요. 2,48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50원이 시초가였는데요. 2,48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중순께까지 1,190원을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급등세 보이면서 2,650원 선까지 도약을 해낸 모습이었습니다. 예림당 네, 매수가는 4,428원 꽤나 고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15%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진짜 고생을 오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서부터 지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쭉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예림당에 대한 조금 깊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가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코로나 때문에 한번 굉장히 큰 여파를 겪고 올라가다가 오미크론과 함께 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늘어난 거고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5%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전략을 짜기보다는 충분히 그냥 길게 가져가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 조금 그래도 이익을 보면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덜 손해를 보면서 파는 구간에 찾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4,190원 라인까지 올라가도 여기서 다시 떨어질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구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3,2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3,750원 정도 되는 라인, 이 구간들이 사실은 버텼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올라가다가 다시 부딪혀서 내려온 종목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구간에서 조금 부딪히는 현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중이 또 15% 정도시니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조금 사랑하신다 그러면 25%까지 지금 저점이니까요. 사실은 조금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고, 또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라서 사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깔끔하게 털고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림당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예림당을 또 주신 이 드림텍 보유님께서 이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에 대한 종목 상담 주셨네요.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매수가는 15만 원, 비중 6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매수가가 15만 원이 맞을까요? 네. 15,000원이 되지 네, 않을까 15,000원일 것 싶은데요.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종가 상황 14,585원이라고 하고요. 1.8%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코덱스 코스닥 네, 레버리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라인이면 1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파는 부분, 이 정도까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50 레버리지 매물대를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레버리지니까요. 올해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 2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조금 기대 수익률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상승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의 한 해가 될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초부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작년보다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이 기관의 이 매도 구간이 끝나서 조금 상승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한 ETF 상담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DOU입니다. DOU에 대한 종목 상담은 두 분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5,100원이신 분도 있고요. 비중 20%라고 합니다. DOU 오늘의 종가 상황 68,400원이고요. 다른 한 분은 76,500원, 비중 15%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DOU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8% 상승한 DOU, 66,100원 선에서 69,3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모습이었네요. 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87,200원 선까지 도약도 했는데 그 이후로 5거래일 6거래일 하락을 좀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좀 반등세가 나왔고요. 87,000원에서 68,000원 선까지 최근에 2만 원 빠졌네요. 매수가는 76,500원. 어떻게 보셨을까요? 71,000원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신규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약간 흐름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조금씩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은 팔고 있는 게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말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례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이 부분 정도를 저점으로 잡고 가겠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 부분은 지난 12월 초에 한 번은 찍고 다시 올라간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 찍고 다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단은 85,0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언제 매도할 것인가 좀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85,000원을 근접한다면 내가 한 번은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OU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69,600원, 비중 20%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효성중공업은 1.59%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7,500원 선까지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장 초반에 조금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6,600원이었던 시초가 57,900원 선까지 도약을 했고 그 이후로 조금 빠졌네요. 그래도 1.59%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요. 12월 10일분께는 63,100원의 종가, 오늘은 57,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효성중공업입니다. 비중이 20%라고 하고요. 매수가는 69,600원.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지금 효성중공업이 저점 다지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담고 있는 상황 중에 있고 기관들이 조금 물량을 정리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개인들은 약간씩 더 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공업하면 조금 무거운 종목들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효성중공업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굉장히 크게 또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작년에도 사실은 그 연초에도 굉장히 여러 번 사랑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초에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면서 올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딱 한 번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요새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쫓아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 손절해야 될지 혹은 익절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를 따라서 본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많이보다는 한 72,5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딱 매도를 정해 놓으시면 이 부분에서 한번 딱 빠르게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아프리카TV입니다. 매수가는 194,0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 가운데 아프리카TV 오늘 17만 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18% 소폭의 강보합이었는데요. 장중에는 172,900원 선까지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던 아프리카TV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아프리카TV 작년에 참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12월 10일 부근께까지 21만 7,7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최근에 좀 급락세 맞았습니다. 아프리카TV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아프리카TV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굉장히 핫하게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딱 매수하신 라인이 이 하방을 조금 지지해 주던 라인이었는데 이 부분 조금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저점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두 번 정도 올라갈 때 상방 압력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려갈 때도 좀 하방 지지 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렇게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인데 개인분들이 이제 이 부분 조금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올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기관도 조금 물량을 정리하긴 했지만 아직은 굉장히 많은 보유 수량을 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 핫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는데 연말이 되면서 조금 정리를 하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금 매수에 들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한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 그렇게까지 단기는 아니더라도 꽤 가까운 시일 내에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21만 3천 원 라인 정도까지 오르면 이 부분이 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21만 원 정도 오른다면 딱 익절을 하시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기다리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코인테크입니다. 매수가는 31,400원,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코인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가 근접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 37,500원의 시초가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고점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4일 이후에 33,300원의 고점을 또 찍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매수가는 31,4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5%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조금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제 매수가에 지금 거의 근접을 해 있기도 하지만 이 올 초 들어서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이 좀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그리고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와 주면서 조금 윗골을 달긴 했지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매물대를 보시면 35,000원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갈 여력이 4,000원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이 가격대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제가 볼 때 과연 익절을 언제 하실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35,000원 정도 라인이 된다면 익절을 한번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인테크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매수가는 52,800원.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3% 오늘 하락세 보였습니다. 45,60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한 가운데 장중의 고가 47,450원, 47,15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니아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10일 부근께에 65,400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43,000원 선까지 최근에 또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45,600원, 매수가는 52,8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이 바이오니아 사실은 또 작년에 또 한번 핫하게 이슈를 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죠. 외국인들이 특히나 좀 많이 사랑을 해주면서 가격을 많이 높였는데요. 이 부분 사실은 외국인의 관심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정리하면서 조금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끝나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지금 이거를 이제 내가 과연 이거를 손절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언제 익절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딱 86,000원대 가격이 사실은 두 번 정도 올라갈 때 압력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점으로 여기에 다다르면 내가 한번 익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개인 보유량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세력대에 비해서 개인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히려 조금 팔고 나가면 외국이나 기관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위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150원, 비중 7.8%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위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의 종가 19,850원입니다. 매수가는 2150원. 오늘 하루의 흐름은 19,950원이 가장 고점이었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부근 11월 초부터 좀 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2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위닉스였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위닉스 사실은 좀 계절에 또 많이 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들이 조금 수급을 탄탄하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정리했고요. 개인들도 그렇게 막 사고 팔거나 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이 정리하니까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할 때 보시면 외국인이 사주면 많이 상승을 하고 외국인이 가만히 있거나 팔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사랑을 좀 더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은 매물대가 23,000원대에 가장 많이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다시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 같고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잡았던 21,600원 라인 정도가 굉장히 여러 번 부딪히고 내려오는 이 선방 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생각하신다면 내가 딱 지금 매수하신 구간과 요 구간 사이에서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구간인데 과연 어디쯤에서 익절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올라갔을 때 익절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닉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부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 가능하시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3부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